KKMD 890화 인도 매체 유라시안 타임즈 번역 FA50과 테자스 개발 철학부터 다르다. 테자스 추락 사고가 드러낸 선명한 차이점. (2025년 11월 21일) 현지 시간 오후 2시 10분경 두바이 에어쇼 2025에서 시범 비행을 펼치던 인도 공군 소속 테자스 마크 1 전투기가 적어도 고개 비행을 선보이던 중 균형을 잃고 추락, 귀를 찢는 굉음과 함께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비상탈출을 시도하지 못한 조종사는 결국 사망한 채 발견되었고요. 인도가 야심차게 수출을 추진하고 있는 토착 전투기 테자스가 시범 비행 도중 추락하면서 짙은 먹구름을 들이우고 있습니다. 그것도 세계 3대 에어쇼 중 하나로 손꼽히는 두바이 에어쇼에서 세계 주요 방산 관계자들과 군 고위급 인사들이 주목하고 있는 자리에서 커다란 불기둥을 뿜으며 폭발하고 만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 즉 SNS에서 테자스의 추락 및 폭발 장면이 무한정 반복 재생되고 있고, 일부 SNS 계정들과 이스라엘 언론들이 테자스 12대를 12억 달러, 한화 1조 7천억 규모로 도입하려 했던 아르메니아 정부가 이번 사고를 계기로 계약을 전면 파기할 생각이라고 주장하면서 인도 정부의 심기를 건드리고 있습니다. 테자스는 왜 추락한 것일까요? 이번 추락 사고가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 테자스와 경쟁하고 있는 카이 FA50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인도 매체 유라시안 타임즈가 2025년 12월 27일에 게재한 기사를 통해 그 해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번역을 마치면 이번 사고를 통해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대한민국 경전투기 FA50과 인도 경전투기 테자스 사이의 차이점을 분석해 볼 생각인데요. 개발 철학부터 완전히 상반된 길을 걷고 있는 두 전투기를 비교해보고 FA50의 최종 개량 형태라고 볼 수 있는 단자형 경전투기 F-50의 등장이 가지는 의미를 곱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라시안 타임즈 기사 원문은 노란색 글자로, 제 개인적인 생각이나 역주는 하얀색 글자로 표시됩니다. 이스라엘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두바이 에어쇼 도중 발생한 추락 사고 이후 아르메니아가 인도의 테자스 전투기 도입 협상을 중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예루살렘 포스트는 아르메니아가 인도 정부 및 전투기 제조업체 할과 테자스 전투기 12대를 총 10억 달러로 구매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었지만 현재 해당 계약이 전면 취소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보다 앞서 두바이 에어쇼에서 열린 고난도 고개 비행 도중 인도 공군 소속 테자스 전투기가 추락, 지면에 충돌하면서 거대한 폭발을 일으켰고 조종사 나만시 CR 중령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는 전 세계 방산업계 수장들과 수천 명의 항공 애호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발생했으며 인도 토착 전투기 테자스가 거의 24년 만에 두 번째로 경험한 사고였다. 사고 난 기종은 단발 엔진 4.5세대 경전투기 테자스 마크 1으로 인도의 방산 자립을 상징하는 기체였다. 현지 시각 오후 2시 10분경 적어도 루프 기동을 수행하던 중 갑자기 통제력을 잃고 급강하해 알막툼 국제공항 메인 전시장에서 약 1.6km 떨어진 사막지대에 추락했다. 테자스 마크 1을 4.5세대 전투기라고 부르는 나라는 인도가 유일합니다. 마크 1을 개량한 마크 1A조차도 전체 스펙, 설계 철학, 임무 범위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 4.5세대보다는 개량된 4세대, 4플러스 세대에 더 가깝다는 평가가 지배적일 정도죠. 그렇다면 FA50은 어떨까요? FA50 블락 20 역시 개량된 4세대, 4플러스 세대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지만 개인적으로 단자화된 F50은 4.5세대 전투기로 평가되기에 충분한 성능을 지니게 될 것으로 추론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미래 등장이 확정된 단자형 F-50과 인도의 자부심 테자스 마크 1A의 비교는 앞으로의 즐거움으로 남겨놓겠습니다.
SNS에 유포된 영상에는 충격적인 순간이 고스란히 포착되어 있다. 매끈한 회색 기체가 불규칙적으로 회전하다 지면과 충돌하고 곧이어 엄청난 폭발음과 함께 짙고 검은 연기 기둥이 솟아오르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1500시간 이상의 비행 경력을 지닌 베테랑 조종사 인도공군 CR-중령은 저속과 낮은 고도에서도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도록 설계된 마틴 베이커사의 제로제로 사출 자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체에서 탈출하지 못했다. 인도공군은 사고 직후 성명을 통해 그의 사망을 확인하며 다음과 같이 밝혔다. 오늘 두바이 에어쇼에서 테자스가 시범 비행 도중 사고가 발생했고 조종사는 치명적 부상을 입고 말았다. 인도공군은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과 함께 슬픔을 나눌 것이다.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위원회가 구성되고 있다. 두바이 정부 미디어 사무국도 X, 구 트위터를 통해 조의를 표했다. 1차 평가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고중력, 하이지 수직 롤 기동을 수행 중이던 테자스 기체가 제어 계통 오작동 혹은 상승력 부족에 직면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공식적인 조사 결과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특히 사고 전날 문제의 테자스가 정기 점검을 정상적으로 통과했다는 사실이 주목받고 있으며 지상 전시 중이던 해당 테자스 기체에서 오일이 새고 있었다는 일부 소셜미디어의 주장에 대해 인도 언론정보국은 허위 정보라고 일축하며 반박했다. 이날 에어쇼에는 아랍에미리트 대통령과 셰이크 모하메드 빈 라시드 알 막툼 총리, 각국 고위 군 관계자와 보잉, 에어버스, 록히드 마틴 등 글로벌 항공사 CEO들이 항공우주 분야 최첨단 기술 혁신을 살펴보기 위해 참석해 있었다. AFP와 인터뷰한 이라크 출신 현장 목격자 하산 로크만은 끔찍한 당시 상황을 이렇게 표현했다. 조종사가 매우 낮은 고도에서 위험한 기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기술을 높여 사고를 피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적절한 시기를 놓치고 말았죠. 할은 이번 사고를 예외적 환경에서 발생한 단발적 사건이라고 규정하며 테자스의 전반적인 신뢰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방산 수출 야망에 불타고 있는 인도에게 있어 이번 사고는 최악의 타이밍에 벌어진 사건이었다. 두바이 에어쇼는 프랑스 파리, 영국 판버로 에어쇼에 이은 세계 3대 에어쇼 중 하나로 인도는 이번 두바이 에어쇼를 잠재적 구매국들에게 테자스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무대로 삼으려 했다. 2025 두바이 에어쇼에 함께 등장한 중국 J10CE와 중국 파키스탄 합작 JF-17 블락3가 같은 시장을 놓고 경쟁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람들의 뇌리에 깊이 각인된 이번 사고는 테자스에 대한 세간의 평판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소셜미디어 계정들은 사고 직후 아르메니아가 테자스 12대를 10억 달러 규모로 도입하는 계약을 중지시켰다고 떠들어대며 논란을 증폭시켰다. 그러나 인도 측 전문가들은 아르메니아는 테자스 도입을 고려한 적이 없으며 실제로 도입을 추진했던 기종은 인도 수호이-30 MKI라고 지적하며 소셜미디어 계정들의 주장을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2024년 10월 말 아르메니아는 할과 약 12대 규모의 수호이-30 MKI 도입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는 러시아 수호이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아 할 생산 라인에서 수호이-30 MKI를 면허 생산하고 있다. 위험관리기업 RANE의 분석 책임자인 샘 리텐스타인은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아르메니아 정부는 공군력을 강화하기 위해 여러 옵션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최종적으로 인도산 수호이-30 MKI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성비 면에서 프랑스 라팔보다 훨씬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 왕립합동군사연구소 RUSI의 월터 레드위그 같은 전문가들은 조금 다른 관점을 제시한다. 그는 전투기 수출은 지정학적 요인이 더 중요하다며 1999년 파리 에어쇼에서 러시아 수호이-30이 추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에는 거의 영향을 주지 않았던 사례를 지적했다.
이번 사고가 단기적으로는 테자스 수출에 큰 충격을 주겠지만 그렇다고 테자스 관련 거래 자체가 무산되는 경우는 좀처럼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인도 매체 유라시안 타임즈가 2025년 11월 27일에 게재한 기사 Has Armenia cancelled India's Tejas deal after Dubai crash? Expert said Yerevan was keen on Suoi 30, not LCA. 두바이 사태 이후 아르메니아, 인도 테자스 계약 취소했나? 전문가 왈, 아르메니아는 테자스가 아닌 수호이 30에 관심 있었다를 번역해 보았습니다. 대한민국 FA50과 인도 테자스 마크 1은 얼핏 비슷한 체급의 경전투기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설계 철학, 위험 감수 수준, 기술 개발 방식, 수출 전략에서 완전히 상반된 방식을 보여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1980년대 초 시작된 테자스 프로젝트는 노후된 미그-21을 대체할 국산 다목적 경전투기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국산 기체만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비행 제어 기술, 레이더, 각종 항전 장비와 복합재를 만드는 기술까지 인도 항공기술 전반을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프랑스의 미라주 2000을 벤치마킹한 테자스의 설계 철학은 삼각형 날개인 델타이게, 수평 꼬리 날개가 없는 구성을 채택하고 있어 기체 안정성을 일부 희생하고 대신 기동성을 최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즉, 테자스는 독자적인 기술로 본격적인 전투기 하나를 처음부터 끝까지 만들어 보겠다는 난이도 높고 기술적으로도 도전해야 할 부분이 많은 설계 철학에서 시작되었다는 뜻이죠. 하지만 항공우주 기술 기반이 약한 인도가 기체 설계는 물론 플라이-바이-와이어, 레이더, 심지어 엔진까지 국내 기술로 구축하려다 보니 개발에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고 높은 개발 리스크까지 감당해야 했습니다. 특히 엔진을 FA50에도 탑재된 미국산 GF404로 변경하면서 겨우 개발을 마무리 지을 수 있게 되었죠. 이에 반해 FA50은 외형부터 F-16을 80% 크기로 줄여놓은 듯한 구조이고 디지털 방식인 플라이-바이-와이어로 제어되기는 하지만 훈련기 겸 경전투기라는 용도에 맞게 안정성과 조작성의 균형에 초점을 맞춘 설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FA50은 처음부터 미국산 GF404 엔진, 서방식 항전 장비와 무장 시스템을 갖추도록 설계되었을 뿐만 아니라 록히드 마틴으로부터 흡수한 F-16 계열 운용 경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이미 검증된 기술 조합을 경량 저비용 패키지로 재구성하는 컨셉을 지니고 있습니다. 고등훈련기인 T-50에서 전술입문 훈련기인 TA-50으로, 경공격기 사양인 FA-50에서 진정한 의미의 멀티롤 경전투기로 볼 수 있는 FA-50 블락 20로 궁극적으로는 4.5세대 전투기에 근접한 단자형 경전투기 F-50으로 단계적으로 진화하는 스파이럴 업그레이드 방식은 기체 구조는 크게 바꾸지 않고 레이더, 무장, 항전 소프트웨어, 연료 탑재량 등을 점진적으로 개량하는 전략입니다. 요약하자면 인도 테자스는 처음부터 끝까지 완성형 전투기를 한 번에 만들겠다는 목표를 지니고 있었기에 고위험 장기 사업이 될 수밖에 없었지만 대한민국 FA50은 훈련기부터 시작해서 제대로 된 경전투기까지 단계적으로 개량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기에 저위험 단기 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임무 개념에서도 차이가 있는데요. 인도 공군에서 테자스는 러시아산 미그-21을 대체하는 주력 경전투기 역할을 맡을 예정입니다. 특히 개량형인 테자스 마크 1A 이후부터는 A사 레이더와 데이터 링크, 아스트라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과 다양한 공대지 무장을 통합할 예정이어서 전력 보강용 주력 전투기로 활용될 계획이죠. 그러나 대한민국 공군에서 FA-50의 역할은 훈련, 경공격, 영공 초계, 공대지 정밀 타격 임무를 담당하고 F-15K, KF-16, KF-21 같은 상위 전력을 보조하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공군이 FA-50 개량에 적극적인 의지를 드러내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다만 필리핀, 이라크, 태국, 폴란드처럼 FA-50을 도입한 해외 국가들은 FA-50을 사실상의 주력 전투기로 쓸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FA-50은 한국에서는 로우급 보조 전력, 해외에서는 가성비 높은 주력 전투기라는 이중적 포지션을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업 수출 전략에서도 큰 차이를 보여줍니다. 주력으로 사용될 테자스는 인도 항공우주업계의 자립과 내수가 중심이 되고 해외 수출은 2차 목표에 불과한데 반해 한국에서 보조 전력으로 운용되는 FA-50은 운용 유지비, 정비 용이성, 훈련 체계, F-16 계열과의 호환성 등 수출 시장에서 설득력 있는 포인트들을 중심으로 설계되고 마케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설계 철학상의 차이로 미루어 봤을 때 FA-50이 테자스 마크 1보다 훨씬 더 안정성 높은 설계를 지녔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합니다. 두바이 에어쇼에서 발생한 이번 사고로 당분간 FA-50이 의도하지 않은 반사 이익을 누릴 것이라는 추론도 가능하고요. 번역 도중 역주로 설명을 드렸지만 테자스의 개량형인 마크 1A를 4.5세대 전투기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훨씬 더 많습니다. 게다가 처음부터 최전선 주력 전투기로 사용될 목적으로 설계된 테자스이지만 설계상 오류 때문에 무장을 탑재하는 하드포인트에 구조적인 제약이 크고 무장을 탑재했을 때 FA-50보다 훨씬 더 큰 공력 저항을 받는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테자스와 FA-50 모두 같은 GE-F404 엔진을 쓰고 있지만 F-16 계열의 공력상 최적화된 날개와 하드포인트 구성을 가지고 있는 FA-50이 무장을 탑재했을 때 발생하는 항력 증가가 상대적으로 억제되고 실제로 동일한 수준의 무장을 장착하고 비행했을 때 FA-50의 연료 경제성이 테자스보다 더 뛰어나다는 해외 군사 전문지의 지적을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 의견을 종합해 봤을 때 단자화된 F-50이 경전투기 중에서는 가장 4.5세대 전투기에 근접한 성능을 지니게 될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에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한 테자스 조종사와 남은 유족들에게 깊은 조의를 표하며 이번 사고에 대한 시청자 여러분들의 생각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KKMD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했다면 이 동영상 하이프하기를 팍팍 눌러주시고요. KKMD는 여러분들께서 챙겨봐 주시는 광고 수익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영상 제작을 직접 지원하고 싶다면 농협 94812-16701호로 후원해 주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Cabins Military Channel KKMD